지은호는 병원 복도의 끝에서 잠시 서 있었는데요. 귓가에 고성이의 말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엄마라고 불러줄래? 말은 부드러웠는데요. 그 부드러움 안쪽에서 희미하게 쇳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손에 쥔 휴대폰이 미지근하게 달아올랐고 엄지손가락이 통화 목록 위를 맴돌다가 멈췄습니다. 확인부터 하자. 기록, 사람, 그리고 내 마음.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나니 뺨에 붙어있던 열이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문이 열리자 고성이가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정갈한 미소, 고른 호흡, 말끝이 지나치게 부드럽지 않게 조절된 톤, 연습된 친절의 리듬이었죠. 의사가 당분간 안정을 취하래. 내가 그 옆에서 같이 흔들리면 나만 더 힘들어지잖아. 지은호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간섭은 사양할게요. 그리고 엄마라는 호칭은 아직 아니에요. 고성이의 눈동자가 아주 얇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금방 고요로 덮였고 미소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죠. 그럴 수 있지. 다만 너무 매정하진 말아줘. 기다릴 테니까. 말은 정중했는데요. 말끝이 뾰족하게 남아 천천히 가슴팍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빈 통화 기록을 보고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상자를 조심스레 꺼냈고 걸쇠가 열리자 바랜 종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예방접종 카드, 산부인과 영수증, 보호자 서약서. 손끝이 종이 위를 한번 스쳤고 그 손끝이 멈추자 마음도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먼저 말해야겠다. 혼잣말이었지만 오래 묵힌 결심이 그 문장에 달라붙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물컵을 한 번씩 바꿔 들이켰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정순이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혼선이 있었어. 분만이 겹쳤고 서명이 엇갈릴 뻔했지. 바로잡았고 담당자 확인도 받아놨어. 혹시라도 필요할까봐 이 서류들 그때부터 내가 쥐고 있었지. 종이는 헤어졌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서류를 손끝으로 천천히 훑으며 말했어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정순이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물어보면 말하자고 했는데 내가 너무 잘 버텨줘서 자꾸 미뤄졌네. 말이 식탁 위에 가볍게 내려앉았고 그 말의 무게가 딱 필요한 만큼만 지은호의 어깨에서 무언가를 떼어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말할게요. 더는 아무도 마음대로 못하게요. 정순이는 고개만 작게 끄덕였고 눈가에 미세한 웃음주름이 번졌습니다. 그래. 숨지 말고 같이 가자. 같은 시각 고성이는 책상 위에서 얇은 파일을 몇 장 펼쳐놓고 문장들을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종결된 하자 분쟁 기록에서 문장 몇 개만 뽑아내면 전체 맥락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필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분위기예요. 그가 낮게 말하자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문장은 짧고 여러 번. 해시태그는 단순하게. 에이픽 하자 제점화. 인수 추진 기업. 리스크 구멍 같은 톤으로요. 비서는 메모를 정리하면서 물었습니다. 근거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고성이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문장은 먼저, 결과는 나중. 항상 그 순서였잖아요. 웃음은 가벼웠지만 실은 지시였습니다. 아침부터 이 지역 회사의 프런트에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재무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 팀장은 메모판을 들고 뛰어다녔죠. 대표님, 채권자 쪽에서 확인 전까지 결제를 보류하겠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유리창을 한번 열고 닫으면서 호흡을 정리했어요. 보류 사유는 문서로만 받아요.
전화 질의는 모두 일괄 정지. 기록팀은 원본 로그, 변경 이력, 외부 감리 서한까지 한 번에 묶어서 공개용 팩트를 만들어요. 손끝에서 볼펜이 굴러가다 멈췄고 그 멈춤에 맞춰 마음도 단단히 고여 앉았습니다. 그때 박성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은 정면 돌파할게. 전화를 받자 목소리가 바로 이어졌죠. 혀가 루머는 쫓아가면 늦어. 출발 전부터 공개하자. 좋아. 회장부터 만나서 같이 가자고 말할게. 부탁이 아니라 동행으로. 오케이. 이번엔 내가 먼저 부탁해. 지금 부탁한다. 같이 가자. 됐다. 두 사람의 말이 걸쇠처럼 맞물렸습니다. 설득에서 동행으로 방향을 돌린 그 한마디가 뒤이어올 파도를 버티는 기둥이 될 참이었죠. AP그룹 회장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질문이 짧게 정확히 들어오는 타입이었죠. 이지혁이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마감재가 아니라 사는 표준으로 귀사의 제품을 재정의하려 합니다. 유통과 AS, 리모델링 생애주기를 하나로 묶고 무리한 통합은 안 하겠습니다. 박성재가 곧바로 구체를 붙였어요. 3년 구간으로 핵심 라인만 단계 통합, 나머지는 파트너십. 사람은 지키고 지표는 나눕니다. 회장은 손끝으로 테이블을 한번 두드린 뒤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말은 매끈한데 약속은 무겁네. 이지혁은 바로 답했어요. 무거워도 들겠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죠. 우리 재단이 후원 중인 젊은 작가들, 특히 박영나 같은 인재가 얼굴을 잃지 않게 해주게. 박성재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고 이지혁이 이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 약속은 그 순간에는 가볍게 들렸지만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묵직하게 손목을 당길 약속이었습니다. 저녁 박영란은 캔버스를 창가로 옮겼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다시 잡고 팔레트에 물감을 눌렀죠. 그만두라면 더 크게. 혼잣말은 조용했는데요. 붓끝은 단단했어요. 그때 이지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걸을까요? 대답은 망설임 없이 돌아갔습니다. 한 바퀴만 말고 두 바퀴. 오늘은 오래 걷고 싶네요.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데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긋하고 가지런했죠. 엄마가 제 그림을 지우고 싶어 해요. 지우려고 할수록 선이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속도는 제가 조절해 드릴게요.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어요. 여기 있어요. 필요하면 멈추고 필요하면 뛰고. 짧은 셔터 소리가 어둠을 톡하고 건드렸습니다. 검은 모자가 빠르게 멀어졌고 이지원은 발걸음을 멈추며 낮게 말했어요. 지금 찍었죠. 내일 확인해 볼게요. 이번엔 모르게 지키지 않을 겁니다. 드러내서 맞겠습니다.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고 손끝으로 코트를 한번 여몄죠. 저도 옆에서 같이 볼게요. 밤이 깊어갈수록 박성재의 모니터에는 패턴이 모였습니다. 익명 계정의 문장 길이, 해시태그 순서, 업로드 시간대, 그리고 내부 행사 사진이 가장 먼저 올라갔던 기록. 점과 점이 선처럼 이어지며 하나의 손길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우리 쪽을 너무 잘 아는 누군가. 단정은 아니었지만 이미 충분한 방향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께 먼저 알리고 공개 시점 같이 잡자. 지금 올라가자. 루머는 출발점에서 끊어야 해. 둘의 합의가 허공에 떠있던 소문을 바닥으로 당기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정오, 회사와 AP그룹의 공동 공지가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하자 분쟁 해소 완료 공문 사본, 외부 감리 서한, 날짜별 로그 링크까지 세 묶음으로 깔끔하게 갖춰졌죠. 숫자는 올라가고
소문은 내려갔습니다. 원본 떴다. 옛날 건 이미 종결이네. 반복하던 계정 조용해짐. 자료 보니 납득. 짧은 댓글들이 흩어지며 공기 중에 불순물을 가라앉혔습니다. 회장은 통화로 짧게 말을 맺었죠. 공개는 시작일 뿐, 유지는 자네들 몫일세. 두 사람의 대답이 거의 동시에 겹쳤습니다. 유지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시각 고성희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모르는 번호, 짧은 문장. 당신이 숨긴 과거, 오래 묻힐 것 같나요? 낡은 간호기록, 카드 사진과 함께 서류를 옮기던 손목의 클로즈업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손목엔 오래전에 유행했지만 소수만 가졌던 그 팔찌, 지금도 그녀 서랍에 있는 것과 같은 디자인이었죠. 고성희는 화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지? 숨이 길어졌다가 금세 돌아왔고 손끝의 떨림이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지나갔습니다. 비서가 눈치를 보며 물었죠. 정오 이후에 취할 메시지는요? 고성희는 여전히 명료하게 답했습니다. 한 줄 더. 전문가 검토 결과 의문점 다수. 문장은 먼저, 결과는 나중. 비서가 머뭇거리자 덧붙였어요. 결과는 만들면 되지. 사람들은 문장을 먼저 믿어. 지은호는 저녁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엄마가 한 분이에요. 전송음이 사라지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는데요. 그 고요는 도망치는 고요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고요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정순이가 상자를 다시 잠그며 말했죠. 숨기지 말고 지키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서울 때마다 말할게요. 근데 지금은 덜 무서워요. 정순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덜? 지은호가 웃음으로 답했죠. 엄마랑 반씩 들고 있어서요. 두 사람의 웃음이 먼저 터졌고 눈물은 천천히 뒤따라왔습니다. 이지원은 경비실 기록, 다리 난간 CCTV, 그리고 해시태그의 반복 습관을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손이군요. 혼잣말이 흘렀지만 발걸음은 더 분명해졌죠. 박영나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지원은 짧게 대답했어요. 네. 이름을 꺼낼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손등 위에 힘줄이 얇게 서 있었고 그 선이 마음의 선과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건넨 리스크 자료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표와 숫자는 차분했는데 결론만 유독 빨랐죠. 성희 씨, 너무 앞서가지 마. 그는 말끝을 낮췄고 고성희는 매끈한 미소로 덮었습니다. 앞서가야 자리를 지킵니다. 박진석이 한숨처럼 중얼거렸어요. 둑이 무너질 때도 있지. 고성희가 짧게 답했습니다. 둑은 제가 쌌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간단함이 오히려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사무실 불을 늦게까지 끄지 않았습니다. 기록팀이 정리한 로그 묶음, 외부 감리 서한, 그리고 새로 만든 공개 페이지의 구조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죠. 박성재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번 판 우리 방식으로 간다.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미 가고 있지. 박성재가 웃었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끝까지 보여줘. 이지혁도 아주 짧게 웃었죠. 끝까지. 창밖으로 비가 아주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오는 모양이 누군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글씨처럼 느리게 길을 만들었어요. 다음 날의 길도 저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느 쪽에서는 같은 시간에 또 다른 결심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거울 앞에서 팔찌의 잠금을 천천히 만졌습니다.
빛을 한번 받아 반짝이는 순간 그 반짝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죠. 길은 내가 깐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보 더 깊게. 아이 주변 다. 비서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작은 정적을 그녀도 느꼈습니다. 둑 사이로 스며드는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 이제 그 물줄기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기 시작한 시간이었죠. 밤 공기가 차분해졌고 각자의 방에서 같은 문장이 다른 호흡으로 반복됐습니다. 지은호와 정순이는 끝까지 지키자고, 이지혁과 박성재는 정면으로 간다고, 이지원과 박영란은 드러내서 막겠다고요. 짧은 말들이 서로 기대듯 서 있으니 다음 길이 조금 덜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들 사이로 아직 누구의 것인지 이름을 갖지 못한 문장 하나가 조용히 섞여 있었습니다. 정호를 잘 쓰셨네요. 다음 정호는 제가 씁니다. 고성이에게 도착한 그 메시지의 마지막 줄이었죠. 이번엔 팔찌가 아니라 눈을 보여줄게요. 눈 서류를 옮기던 손목을 지켜보던 그때의 누군가의 눈. 지은호는 침대맡에 상자를 내려두고 불을 끄려다 다시 켰습니다. 엄마. 정순이가 대답했죠. 응. 만약에, 아주 만약에요. 내일이 더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정순이가 의자를 당겨와 앉았습니다. 그럼 더 크게 말해야지. 우리는 숨지 않는다고. 지은호가 웃음과 한숨 사이의 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그 말 제가 먼저 할게요. 그리고 불을 끄자 어둠이 무섭지 않게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휴식처럼요. 다음 날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각자 준비한 말들이 제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말은 짧을수록 길게 남는다는 걸 모두가 알았고 그래서 어떤 말들은 최대한 짧게 깎여 있었죠. 끝까지, 정면, 함께. 이 세 단어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는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서로 닿는 순간 길이 하나 더 생기겠지요. 누가 깔든지, 누가 막든지, 누가 지키든지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아주 천천히, 그런데 분명하게.